안녕하세요. 삶을 바꾼 말 한마디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고했어 라는 말 한마디가 피곤함을 씻어주고, 고마워 라는 말 한마디가 새 힘을 얻게 하며, 괜찮아 라는 말 한마디가 부담을 덜어주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 무한한 행복을 느낍니다.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에 힘든 줄 모르고, 잘한다는 말 한마디에 어깨가 으쓱해지고, 행복하다는 말 한마디에 자부심이 생깁니다. 이처럼 우리의 세심한 말 한마디가 상처를 없애주고,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마음의 문 열게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수업 전에 좋은 글을 듣고 나니 조금 더 부드럽고 행복하게 느끼셨나요? 매일매일 주위 분들에게 힘이 되는 말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으로 알아보는 심리 테스트. 내 심리가 궁금하다면 모두 종이와 펜을 준비해 주세요. 그럼 그림으로 9가지를 먼저 그려볼 거예요. 첫째, 달, 해, 태양, 산, 나무, 집, 우물, 길, 나, 자신이죠? 뱀. 순서는 상관없고요. 크기나 모양 또한 자유롭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림을 그려보셨나요? 저는 이렇게 그렸습니다. 각각의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태양과 달의 그림으로 결혼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림의 크기가 큰 쪽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달의 크기가 더 크다면 남자가 우세, 태양의 크기가 더 크다면 여자가 우세, 즉 크기가 큰 쪽이 리드하는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림의 높이로 배우자의 연령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태양의 높이가 높으면 여자가 연상, 반대로 달의 높이가 높으면 남자가 연상이겠죠. 산은 나의 성격을 알 수 있는데요. 타인이 나의 성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산이 뾰족뾰족하고 높다면 예민, 날카로움, 어려움 등으로 느껴진다고 해요. 반대로 산이 둥그스름하다면 부드럽고 원만, 온화한 성격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나무는 나무의 우거진 정도나 개수로 친구 관계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나무의 개수가 적으면 다소 이기적이면서 편협한 친구 관계를 가진다는 뜻이고, 반대로 나무를 많이 그렸다면 절친한 친구가 많다는 뜻입니다. 길의 모양은 자신의 진로나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으로, 길의 모양이 두 갈래이거나 구불구불하면 자신의 진로와 미래가 불안정하여 갈등을 겪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길이 일직선으로 한 갈래라면 자신의 진로가 확고하고 미래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길이 점차 넓어진다면 자신의 진로와 미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은 가정 환경으로 집을 그릴 때 창문이 없다면 가정이 화목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창문에 커튼이나 빗살 무늬가 있다면 보수적인 가정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그린 것은 자존감과 연결되는 것으로, 다른 그림에 비하여 자신을 작게 그렸다면 현재 자존감이 많이 낮아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물은 금전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크게 그렸다면 인생에서 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뜻이고, 우물 입구의 크기는 평소 지출하는 씀씀이를 나타냅니다. 뱀은 현재 본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뱀의 위치에 따라 고통받는 이유가 달라집니다. 집 주변에 뱀을 그린 경우 가정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산에 그려졌다면 성격, 길에 그려졌다면 진로나 미래에 대한 걱정을 의미합니다. 나무에 그렸다면 친구 관계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붕은 지붕의 크기가 지나치게 큰 경우 자아가 강한 사람이거나 고집이 세다고 합니다. 지붕을 강조해서 그린 경우 여러 번 덧칠하거나 강조해서 그리게 되면 공상을 하는 사람, 우울감, 심리적 불안 상태를 느끼는 경우입니다. 정교하게 지붕을 그린 경우 강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굴뚝은 연기나는 굴뚝과 벽돌무늬 굴뚝이 있습니다. 연기나는 굴뚝은 연기의 양이 많을수록 애정에 대한 욕구, 관심의 결핍, 가족 불화, 한마디로 간종입니다. 벽돌무늬 굴뚝은
정교하게 벽돌 무늬 등을 그렸다면 강박증이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울타리는 장애물을 뜻합니다. 집의 입구를 막고 있거나 간격이 좁으면 타인을 쉽게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집의 위치는 나무 위에 집을 그렸다면 가출 청소년들이 많이 그리는 집이라고 하네요. 집에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제가 그린 그림부터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해와 달의 위치가 비슷하게 높게 그렸는데요. 해는 방긋 웃고 있어요. 달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초승달을 그렸어요. 산은 둥글둥글하게 그리고 그 위에 나무들을 빽빽하게 그렸는데요. 내 친구 관계는 절친한 친구들이 많은데 비해 산 밑에 뱀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성격이 문제라고 고민하고 있네요. 집은 창문을 3개를 그렸는데요. 개방적이고 화목한 가정이고 지붕이나 굴뚝에서 연기의 양이 적은 것으로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길을 그렸는데요. 저는 약간 구불구불한 길을 그렸어요. 앞으로 점점 길의 넓이가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물은 상대적으로 크게 그렸어요. 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우물 입구를 크게 그린 걸 보면 지출이 많고 씀씀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은 산꼭대기에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자존감이 솟았나 봐요. 그림을 그리셔서 재미로 그림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다른 분의 그림 한 장을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와는 반대의 그림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태양의 크기가 달의 크기보다 큰 걸로 보아 여자가 리드하는 쪽인 것 같습니다. 산이 뾰족뾰족하고 높은 걸 보면 성격이 예민하고 날카로우며 어려워하고 있네요. 큰 나무를 한 그루만 그린 것으로 보아 친구 관계 또한 원만하지 못하며 우물 또한 크기가 작고 입구가 좁은 것으로 볼 때 구두쇠인 것 같습니다. 길은 일직선으로 쭉 뻗어 있어서 자신의 진로와 미래가 확고하며 안정적입니다. 집은 지붕을 봤을 때 정교하게 그렸기 때문에 강박적인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굴뚝을 보면 연기양이 많기 때문에 애정에 대한 욕구와 관심의 결핍, 가족 불화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그림과 달리 울타리가 그려져 있는데 집의 입구를 막고 간격이 좁은 곳으로 보아 타인을 쉽게 믿지 않고 나 자신은 다른 그림에 비해 작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셨어요? 그림 테스트 재미삼아 해보았는데요. 어르신들도 재미있으셨나요?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 주위 분들이랑 한번 모여서 그림으로 심리 테스트 통해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재미있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 전통 미나로 족자 만들기 해보겠습니다. 준비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미나 스티커 도안지 1장, 족자 온단 1장, 자연 나무 목봉 2개, 노끈 1개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